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적 교육 전문가 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냐면 반복적인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패턴을 읽어내는 방법을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어떤 규칙적인 패턴들을 읽어내는 거, 수에서 규칙적인 패턴을 읽어내고, 요일에서 규칙적인 패턴을 읽어내고, 시계에서, 달에서, 태양에서, 그리고 1년에서 이런 것들, 내 주위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구체적인 현상 속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공식화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수학의 목표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은 내가 볼 수 있는 이 반복적인 패턴들을 n번째에도 그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말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수학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 n번째까지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아직 그런 일반화된 문자를 배우지 않았어요. 분자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나? 정말 이렇게 반복이 되면 규칙이 나오는 걸까? 그런 걸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사실은 초등학교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은 선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계를 봐요, 아이들이. 시계를 보면 5분, 10분, 15분, 20분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5분, 10분, 15분 이렇게 해가지고 60분이 딱 되면 우리가 1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시 5분, 10분, 15분 이렇게 되지 65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시 5분 똑같이 계속 5분, 10분, 15분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우리한테는 계속 그 다음 뭐가 늘어나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새로운 시간의 단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게 24시간이 딱 되면 그게 다시 뭐가 돼? 1일, 2일, 3일 이렇게 반복이 되되 아주 작은 단위가 반복이 되면 그 다음 단위로 그 다음 단위가 또 반복이 되면 또 그 다음 단위로 새로운 단위를 쓰긴 하지만 또 뭔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자가 실제로 그 반복되는 것에 나타나는 게 일주일이죠.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요일이 한 번 반복되는 주기를 일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나오는. 또 다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새로운 요일이 될 때마다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닌 거죠. 굉장히 이거는 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월화수목금토일 그 다음 주가 되니까 해명 이러면서 요일을 막 내가 이름을 계속 바꿔. 요일을 계속 이름을 바꾸면 그것을 누구하고 몇 번째 요일인지 이야기하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찾아내지 않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지법이라고 쓰는 이 수를 쓰는 게 편리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0, 1, 2, 3, 4, 5, 6, 7, 8, 9하고 새로운 수 10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10 같은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그럼 또 새로운 패턴인 100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100이라고 하는 패턴이 돌아가는 것과 10이라고 하는 패턴이 돌아가는 것과 1이라고 하는 패턴이 돌아가는 게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은 규칙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진법이라는 수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무의식중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교과서에는 그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수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루가 24시간이고, 1시간이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어려운 거죠. 300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해봐요. 300분. 근데 300분으로 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야. 수가 너무 크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딱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감이 안 오죠. 나 300분 동안 공부했어. 그러면 300분이 저 영화가 300분짜리야. 얼마나 긴 영화인지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큰 단위로 바꾸고 대신 앞에 오는 숫자를 작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조금 더 쉽게 그걸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300분이라고 하는 것은 60분씩 몇 번이 반복됐습니까? 5번이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얘는 5시간이야. 그러면 우리한테 나 300분 동안 영화 봤어 이거하고 나 5시간짜리 영화 봤어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5시간짜리 영화 세상에 그런 게 있어? 너무 길다. 나 5시간 동안 기차 탔어.
너무 길다. 근데 300분 동안 기차 탔어. 이거 잘 감이 안 온다는 거지. 숫자는 크긴 한데 그 300분이라는 크기 자체를 느끼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얘 나 잠 못 잔 지 72시간째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 되게 큰 건 알겠어. 되게 큰 거 알겠는데 얼마나 많이 잠을 못 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얘를 날짜로 바꿔볼게요. 하루가 24시간이야. 그럼 이틀이면 48시간이고 3일이면 72시간이에요. 24가 계속 반복되니까 24, 24, 24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날짜로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반복되지 않고 5,000일, 6,000일 계속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우리 인간이 그런 규칙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 규칙을 만들어냈고 내가 잠을 못 잔 건 사실 3일째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3일이나 잠을 안 잘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에 대한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것에 대한 느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다른 단위로 바꿔낸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의 변화를 주는지 그 예로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반복된 주기, 이 패턴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약간 어림을 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안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어떤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말고 곱하기에서 이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와요. 4학년 2학기 끝에서 나왔던가 아니면 5학년 1학기 6단원에서 나왔던가 아무튼 규칙 찾기에 나오는데 7이 있어요. 7. 그럼 7이 혼자 있으면 7로 끝나잖아요. 1의 자리가. 근데 7 곱하기 7을 해요. 그럼 49로 끝나잖아요. 그럼 1의 자리가 9로 끝나요. 그죠? 그럼 7 곱하기 7 곱하기 7을 하면 343이 돼요. 그래서 1의 자리가 3으로 끝나요. 그럼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여기다 7을 4개로 곱했다는 얘기죠. 7을 4개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2401 그래서 1의 자리가 1로 끝납니다. 지금 제가 1의 자리를 보면 7, 9, 3, 1로 끝났잖아요. 제가 이 다음에 7을 한 번 더 곱하면 1의 자리가 뭘로 끝나겠어요? 7, 1은 7로 끝나겠죠. 1로 끝났기 때문에 아까 1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7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내가 7을 또 곱했어. 그러면 7, 7에 49로 끝나겠죠. 이런 반복된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쭉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7, 49, 343, 2401, 16807, 그 다음에 11만 7649 이런 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1의 자리만 우리는 보자 이거죠. 이 앞에 큰 수들은 보지 말고. 그럼 1의 자리는 7, 9, 3, 1. 이 4개의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계산기죠. 계산기로 아이들하고 확인해 보면 돼요. 그렇게 했더니 7, 9, 3, 1이 정말 반복이 되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느냐? 7을 50번 곱했어. 그때 1의 자리 숫자가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7을 5만 번 곱했어. 그때 1의 자리 숫자가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 5만 번 이걸 갖고 우리가 나누게 하는 거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고 뭐 50번, 500번 뭐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50번이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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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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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 4개씩 몇 번입니까? 4개씩. 4개씩 12번 하면 48번이 되잖아요. 48번.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 두 번째가 될 거거든요. 7931, 7931, 7931 이걸 12번을 반복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즉 9로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7을 50번을 다 곱해보지 않아도 4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알아내면 그 반복되는 세트 얘를 우리가 주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주기만 알아내면 충분히 그것을 예측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일반화까지 가지 못한 거죠. 일반화까지 가려면 그럼 N번째는 이걸 찾아내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N번째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아직 그 문자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 전까지 정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까를 그 반복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거. 계산기를 통해서 그걸 찾아냈어요, 아이가. 반복적인 패턴을.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걸 찾아냈다면 와 수에는 이런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너무 재밌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른 것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9를 곱하면 어떻게 돼? 8을 곱하면 어떻게 돼?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걔네들 사이에는 규칙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찾아보게 할 수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분수 중에서 끝없이 어떤 수들이 반복되는 분수가 있어요. 그 나누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수의 특징에서 나오는 건데, 일단 분모가 7이나 뭐 3이나 6이나 9나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누었을 때 어떤 수가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고 끝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재미있는 애가 바로 7이에요. 7을 제가 되게 좋아하죠. 그럼 1 나누기 7을 해보는 거예요. 뭘로? 계산기로. 이렇게 수의 특징을 찾아낼 때는 계산하느라고 머리를 쓰면 안 돼요. 특징을 찾는 쪽에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계산기에 도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로 나눠요. 0.142857 이렇게 6개가 나와요. 0.142857 142857 142857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6개나. 대박이죠.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러면 n번째 말고 어떤 이렇게 나눴는데 소수 80번째 숫자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80번째 숫자. 오 마이 갓.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 4, 2, 8, 5, 7. 이 6개가 한 세트예요. 6개가 한 세트. 그러면 6개, 12개, 24개. 이렇게 한 세트씩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얘가 배수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2, 6, 12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80 안에 6이 몇 번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몇 번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80 안에 6이. 6일은 6일은 6가 20 남아요. 그럼 6, 3, 18, 18번 들어가네요. 18번 들어가고 2개가 남아요. 18번. 그럼 그 18번 동안은 뭐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1, 4, 2, 8, 5, 7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2개. 마지막에 그 2개가 1, 4 두 번째 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소수 80번째 숫자는 바로 4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규칙. 이런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바로 수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수의 특징들을 보는 것은 너무 나이 먹어서는 흥미가 없어요. 그냥 흥미가 없어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시간하고 수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보다가 보니까 생각 수학의 도형 돌리기 부분이 있더라고.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 얘기를 지금 말씀 같이 드리려고 지금 잠깐 다시 지금 이제 영상을 삽입하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얘를 90도로 돌려요. 그럼 이 대가리만 봐, 대가리만. 얘가 오른쪽으로 가잖아.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다시 90도 돌리면, 또 90도 돌리면 이렇게, 또 90도 돌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얘가 한 바퀴를 뺑 돈다는 것 자체가 4번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내가 80번을 얘를 돌렸어. 그럼 얘가 어떤 모양이 나오겠니?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80을 4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나눠 떨어졌잖아. 그럼 이 4번째 모양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아, 그럼 80번을 돌리지 않아도 나는 그 모양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주기가 가지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예측이거든요, 여러분. 이 주기가 주는 힘. 그런 것들을 아시면 여러분이 되게 재밌게 수학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어렸을 때 이 반복적인 패턴을 읽어내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계절로 이루어져 있어. 정말 4개. 4계절이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지났어. 다시 새해가 되면 또 뭐가 와? 봄이 와. 그 다음에 또 되면 뭐가 와? 또 봄이 와. 그럼 우리가 1년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겨울이 되면 1년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죠. 1월이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1월보다는 봄이 더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이른 봄이? 그죠? 그럼 봄이 되면 개구리도 울고 막 새해가 진짜 시작이야.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서양의 달력을 받아서 1월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겨울이 시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랬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자연을 해석하는 방식이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얘기까지 하긴 되게 어렵겠지만 아이들에게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거. 하지만 네가 한 살을 더 먹고 다시 새로 1, 2, 3, 4, 1월, 2월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그 나이, 그 1월 전혀 다른 1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이 되면서 동시에 얘가 나선형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수학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아이들이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와 이 수학과 철학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바로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한 번쯤은 나누고 싶었던 그 이야기,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더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더 확인해 보고 싶다면 시간에 대한 책, 뭐 작은 달, 큰 달의 비밀, 뭐 이런 책들, 그런 책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제가 지금 그 동화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시간과, 아니 그 큰 달 작은 달의 비밀보다 좀 더 약간 더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제가 제목 알아서 그 밑에 설명란에 알려드릴게요. 그런 동화책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